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1분기 GDP가 역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주들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 호실적을 발표했던 메타가 장중에 17% 넘게 폭등했고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도 장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장중에는 좀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시간외 거래에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실적을 내면서 10% 정도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어제장에서의 이런 흐름 오늘 또 자세하게 또 정리를 해주시겠죠? 네. 일단 오늘 뉴욕장에서 가장 반가웠던 건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이상으로 반도체 종목들의 동반 강세가 우리 장에 좀 힘이 돼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살짝 합니다. 다만 실적 이슈들을 다 제해놓고 봤을 때 과연 뉴욕장의 상승폭이 어느 정도일까 한번 생각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흥분하지 않고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미국에서 들려왔던 첫 번째 소식은 이거였죠. 성장률 이야기요. 분기별 경제 성장률로 놓고 봤을 때 생소한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2022년 1분기 마이너스 1.4% 역성장하는 흐름이 나왔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인플레이션,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긴축에 따른 저성장 우려가 반영됐다라고 시장은 얘기합니다. 세계은행에서 세계가 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그 전날 이야기를 내놓은 게 문득 생각이 나는 수치이죠. 소비와 투자는 그래도 늘었다라는 건 긍정적이나 수출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장이 좀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견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실적이었죠. 실적으로 일부 종목군들의 급등이 다른 종목까지 끌고 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메타의 한방, 메타가 앞서 이야기 주신 대로 17%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다 올라갔고요. 반도체 쪽에서도 퀄컴이 10% 가까운 상승이었고요.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까지 모두 만만치 않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종목 분위기 보이시나요? 초록색이 뉴욕장에선 상승이죠. 대다수가 올라가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실적 이야기 해볼게요. 축약해서 정리를 좀 한다면 빅테크 실적 계속 이번 주 많습니다. 함께 체크하죠. 라고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표입니다. 조금씩 수치가 추가되고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조금 더 좋은 실적을 내놨어요. 그래서 시간외에서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유는 잠시 후에 전해드릴 거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지분 투자한 것에 여파도 좀 있었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영향으로 12% 시간외에서 하락이 나왔죠. 메타 어제 후실적 내놓고 17%, 나스닥도 3% 올랐는데 과연 이 두 종목의 이슈가 이제 오늘 밤에 열리게 되는 뉴욕장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의 세세하게 실적을 들여다보면 애플이 모든 하드웨어를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이폰 서비스 백, 아이패드 모든 부분에서 컨센보다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이게 성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이 나왔다는 건 긍정입니다. 다만 팀 쿡이 컨퍼런스 콜 쪽에서 중국 수요, 공급망 문제가 언급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면서 시간외에서 하락 전환했고 4% 정도 밀리는 모습 나왔습니다. 오늘 애플 밤사이 뉴욕 주가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좀 걱정되는 소식이 하나 있어서요. 푸틴의 발언이 점점 더 세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전에 제3국이 개입하면 우리는 군사적 대응을 즉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은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무기 조달을 강화할 것이다라며 두 입에서 무거운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 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국방 예산에 대한 걸 한 번 더 복귀할 수밖에 없죠. 한 3번째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세계가 국방비에 진심이다라는 소식이요. 넘겨보실게요.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에서 모두 국방 예산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미국 곳곳의 IB에서는 방위 산업주들의 12개월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 전달해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지면서 계기가 된 건 분명하죠. 국내에서도 코스피 200 대비해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가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넘겨볼까요?
그것도 격차가 상당해요. 코스피 200은 올해 들어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는 상당한 갭을 들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죠. 특히나 실적까지 괜찮고 수주 잔고도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주는 계속해서 조금 전략을 세워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국내장에서는 외환시장의 움직임 계속해서 이슈가 됐었죠. 원달러 환율이 1250원을 걱정했는데 1265원을 치고 나가더니 결국 1270원까지 웃도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 초반에 기록했던 1,300원에 육박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은 걱정을 하고 있죠. 하나금투에서는 단기 슈팅 구간에 진입했다. 1,300원까지는 좀 열어둬야 될 것 같다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도 좀 더 강화될 수 있어 시장은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 꼽아본다면 환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실적 계속 나오죠. 이번 주까지는 좀 집중하셔서 점검하시길 바랄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 이노베이션, 오늘 삼성중공업, 현대오토에버 등 실적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일정으로는 일본 휴장입니다. 그리고 통계 지표 등이 나오니까 관광 통계 리오프닝 되고 나서 나온 거니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어제 장으로 들어가 보면 어제 제일 강했던 쪽은 건설 쪽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적 얘기를 하니까 또 건설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어제는 건설대였다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제 대우건설 11% 넘게 올랐고 네. 삼성물산 7%대 이렇게 대형 건설주들이 모두 강한 시세를 나타냈는데요. 건설주 좀 걱정을 했었는데 실적이 꽤나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건설은 좀 건실했다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어떻게 나왔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1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냈고 실적으로 이 건실함을 증명했습니다. 대우건설 보시면 매출액도 증가했고 순이익도 늘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1%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63%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대우건설은 해외 프로젝트, 국내 매출 모두 증가했고요. 또 올해 매출 10조 원, 신규 수주 12조 원까지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자신감을 내기도 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형 화공 프로젝트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고요. 역시 2분기에는 유가가 올라가면서 정유 관련된 수주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조금 걱정해야 될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증권사들 이 매출은 다 늘어나긴 했는데 영업이익은 대체로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대우건설에서는 일회성 이익에 기저효과가 생겨서 그렇다라고 얘기했고 현대건설은 대형 현장들의 매출은 하반기 쪽에 좀 몰려 있어서라고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GS건설 역시나 원가율의 산정이 늦어졌다라는 거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기업이 DL, ENC, HDC, 현산인데 아무래도 이들 기업들은 좀 사고 관련된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역시나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정책 관련된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이 1기 신도시 TF를 띄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재건축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어제 건설주에게는 호재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가 좀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건설사들의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원자재 가격 급등이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철강이나 시멘트가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그렇고 저번 브리핑에서도 이 건설주들 대선 이후에는 주가가 좀 내리막길을 걸었고 지금 그동안 올랐던 걸 다 되돌리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절반 정도는 좀 악재가 해소된 것 같은데 안심해도 될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인 주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업황과 수주 개선에 주목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각 증권사별로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에 기대를 걸었고요. 그리고 수주를 집중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키움증권과 삼성증권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각각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KB증권에서는 현대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역시나 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 현대건설기계, 어제 건설기계주들도 일제히 강한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건설주도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기도 했고 그리고 또 호재가 전해졌죠. 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전후 복구와 재건 참여를 희망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이렇게 힘을 받았고요. 데모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고 현대 에버다임은 15% 정규장에서 올랐었는데 시간 후에서 추가적으로 10%가 더 오르기도 했습니다. 건설주들 저희가 좀 우려도 있고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걸까라는 얘기를 몇 번 드렸었는데 어제 또 오른 걸 보면 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는 추세인지 아니면 여전히 건자재 쪽 혹은 이렇게 건설 기계주 쪽을 눈여겨봐야 될지 오늘 한번 진만쌤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과 또 건설 기계 굉장히 다른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같은 맥락일 수도 있어서 놓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괜찮은 종목이 있을지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또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 내에서 돋보이는 종목군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리오프닝을 되짚어볼 시기다라는 생각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리오프닝 하면 엔터주도 많이들 떠올리시죠. 엔터주가 근데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슈가 안 들려와요. 그래서 뉴스를 찾아보면 온통 4월 들어 흐름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4사 엔터주의 흐름인데요. 지난해부터 보신다면 성장에 대한 성장주 모멘텀으로 NFT, 메타버스 나오면 쭉 올랐었죠. 그러다가 금리 인상 기조, 성장주 부담이다. 긴축 이슈 나오면서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해 리오프닝 이야기, 거리두기 해제 소식이 들려오면서 같이 올라가는 흐름 나왔다가 4월 들어서 내려갑니다. 4월에 엔터사들은 조금 잔인한 4월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흐름이 좋지 못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 30%까지 빠지는 하이브의 움직임이 가장 필두로 대두됩니다. 엔터사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는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여전히 냉정과 열정 사이이죠. 조금 냉정하게 보는 시각은 아티스트 세대 교체 조금 불안하게 진행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빅뱅, 블랙핑크 혹은 BTS를 대체하는 아티스트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SM 지배구조 개선과 지분 매각 이슈가 빨리 좀 결정이 나야 될 것 같고 BTS 군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리오프닝 떼창에 대한 모멘텀은 이미 선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반대로 앨범 잘 팔려. 오프라인 콘서트 플러스 알파 추가됐잖아. 메타버스, NFT 하반기부터 이제 구체화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규 아티스트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는 시각. 굉장히 분분합니다. 어느 쪽에 의견을 둬야 될지 일단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엔터가 주춤하니까 되려 다음 리오프닝의 주자를 찾는 기분이네요. 어제는 마스크 해방일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화장품주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었죠. 일단 야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오늘 가닥이 나올 겁니다. 시장에서는 거의 착용 해제 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발표 내용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증권가에서는 착용 해제된다면 화장품 수요가 정상 궤도로 들어가면서 지금 이 정도 한 1, 2년 흐름으로 봤을 때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에 어제 실적도 있었고 주가 상승도 함께 나타난 아모레퍼시픽이 눈에 띄게 올라갔었죠. 무려 9%나 올랐고요. 외국인이 코스피 내에서 제일 많이 산 금액 기준 1위 종목이 바로 어젠 아모레퍼시픽이었습니다. 모처럼 과거의 대장주 나 있었어 라고 말해주는 흐름이었죠. 그 밖에 다른 종목들도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KF에서는 바닥 형성 가능성 제기했고요. 시기의 문제일 뿐 회복은 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화장품주 빠질 때 무섭게 빠진 거 경험하신 분들은 이번에도 우리를 속이려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일단 화장품주 오늘 연속 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류주도 짤막하게 점검을 해보죠. 요즘 제 친구들 볼멘 소리 많이 합니다. 남편과 싸웠다는 얘기도 정말 많이 하고요. 이유를 들어보면 다시 남편들이 귀가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일 저녁 술 회식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술 가격도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그 전부터 이미 움직임을 보였죠. 리오프닝 얘기가 나올 때부터요. 그런데 오히려 주류 업체들의 매출이 정체돼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넘겨보겠습니다. 주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녁마다 술을 마시고 있는데 왜 정체됐을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전주 대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가격 인상 전에 중간 도매상이 사재기를 했고 이 재고가 지금 풀리는 거라서 사실 이 재고가 끝난다면 주류 업체들의 판매되는 게 다 이익 플러스로 잡히기 때문에 기대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류주도 한 번 더 눈여겨봐야 될까? 이런 고민하게 되죠. 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될까요? 리오프닝은 계속해서 순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였어요. 이제 뭐 옷을 많이 산다, 뭐 백화점 가서 뭐 산다 하면서 백화점 쪽이 올라갔다가 의류주 올랐다가 주류주 올랐다가 엔터 갔다가 거리두기 해제, 리오프닝 여행항공 면세 갔다가 그리고 이번에는 화장품도 좀 반등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제가 무엇일까요? 리오프닝 서비스 쪽일지 아니면 소비재 쪽에서 나올지 아니면 리오프닝 자체가 이제 좀 다운될지 함께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 나눌 거고요. 가나 안 가나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보죠. 어제 이 이슈를 좀 깊게 파보려다가 한동안 철강 얘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가나 안 가나로 넘겼습니다. 어제 이 CPTPP 가입 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종목들 급등하는 모습이 일부에 나왔는데 또 다른 종목들은 급등했다가 상승분 반납하기도 했었습니다. 철강주에 대한 시각 잠시 후에 나눠볼 거고요. 조선주가 실적이 뭐 그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닌데 실적 쇼크 이슈가 나왔습니다. 다만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한국조선해양은 어제 오른 채 마감이 됐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시간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후판 가격 인상 가능성, 철강업체와 계속 조율 중인데 인상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분위기고요. 반대로 또 유럽의 LNG 일부 물량 제공한다 이런 또 호재성 이슈도 있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기판이요. 실적이 좋다 하는데 그보다 더 좋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법의 단어 선반영이 여기도 해당이 되는 걸까요? 많이 올랐었기 때문인지 어제장에서는 내려가는 흐름이 나와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새롭게 활용해서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 만한 이슈인지 아니면 정말 정리하고 기판 내에서도 정말 선별을 해야 될 것인지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섹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요즘 이러죠. 네, 저희가 너무 욕심이 많아져서 더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은데 빠르게 그러면 전략을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진만쌤과 시장 전략 챙겨보면서 각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만쌤. 네, 안녕하세요. 뉴욕장 오른 거 보고 기분 좋게 얘기를 나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상승에 대한 의심도 많이 들기도 하고 지금 나스닥 선물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요. 네, 일단은 장외 거래에서 이제 아마존도 실적 쇼크가 있었고 애플은 실적이 잘 나왔는데 공급망 관련돼서 조금 이제 팀쿡 CEO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 한 1% 중후반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시장 시작 이전에 좀 이런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일단 어제 자체의 미국 장으로는 그래도 괜찮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지금 나스닥 선물은 그렇게 크게 의미 없지 않나라는 말씀과 함께 9시 이전에 좀 회복을 하게 좀 기대를 하게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하필 우류장 시작 전에 이래버리니까 괜히 상승에 대한 기대를 안 했다가 조금 섭섭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흐름이. 어찌됐건 좀 저희 잘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거고요. 각 섹터로 들어가 볼게요. 어제 건설주 흐름 좋았고 또 건설 기계, 굴삭기 업체들 이런 장비 쪽 흐름이 괜찮았잖아요. 그거 각각 한번 전략을 주실까요? 네, 일단은 건설이랑 건설 기계 쪽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건설주들은 먼저 보시면은 개별주 위주의 좀 장세입니다. 실제로 어닝 쇼크가 난 기업도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기업도 있고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뭐 GS건설도 어닝 쇼크 나서 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발적인 시세 정도 이제 조금 분리를 해야 되는 입장의 좀 상황이고요. 지금 실제로 이제 건설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정말 2분기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건설주들은 이번에 시세 분출이 하게 되면 정말로 마지막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씀과 함께 저는 가장 맨 밑에 선호 섹터 중에 가장 맨 밑에 지금 건설 쪽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상향에 너무 취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심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어서 뭐 건설 기계 쪽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장 중반에서 말쯤 어제 장 중반에서 말 정도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이제 한국 기업이 좀 참여 의사를 한국 네. 정부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건설 기계들이 갑자기 막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또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사실 무근이죠. 사실 무근만 조심을 하면은 그간 이제 차트를 좀 돌려봤는데 힘을 많이 모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확답을 어느 정도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의 강한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 추가적으로 지금 어제 장에 용산기지 반환 관련해서 이제 약간 눌려있던 자연과 환경이나 네. 이제 이화공영 같은 좀 SOC 관련주들의 어제 딱 말씀 주셨던 종목 아니에요? 네, 사실 한 7시가 저희 방송 있잖아요. 8시 정도에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용산 관련해서 뭐 좀 바이든 대통령 방문 이전에 용산 미군 기지를 좀 반환을 일찍 하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단발적인 시세 분출 말고 한두 번 정도 강한 시세 분출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 기계 쪽도 SOC 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종목 정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먼저 두산바켓 말씀을 드리면은 이전에 한 번 정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비수기에다가 지금 유럽 쪽에서 아직 사실 크게 뭐가 모멘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판가전이라든지 기타 영업이익률이 확 올라서 그래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처음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도화 엔지니어링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 중에서 국내 1위예요. 근데 이제 어제 장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어제의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한 9,000원 정도까지의 좋은 흐름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도화 엔지니어링 한번 잘 체크해 보셔서 시초 매매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바켓과 도화 엔지니어링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희 관심주에 넣어놓고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궁금한 게 어제 자연광경, 이화공영 저희 7시 때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제 막 10% 이상, 뭐 10% 근접하게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시초가에 잡을 수 있어요? 막 휙 뛰어버려서 시작하면 네. 아무리 좋다고 들어도 사지도 못하고 가버리네,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사실상 시초가가 갭상이라고 하죠. 좀 갭이 뜨면은 선뜻 손이 나가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일단은 어제는 이런 이슈를 모르고 이제 말씀을 드렸다가 뒷발로 또 얻어 걸렸죠. 네, 사실 어제도 크게 이슈가 없어서 다시 빠지다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갑자기 또 급등을 한 거라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예를 들어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 쭉 시세를 나왔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테마성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제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개인이 코스닥 3천억 매수를 했습니다. 이럴 때가 사실상 이런 이제 좀 테마성 이슈들이 강하게 있었을 때 개인의 코스닥 순매수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오늘도 시장이 만약에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런 이슈들의 상승 랠리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일봉 시세 확인하니까 어제 저희 방송 보고 체크하신 분들은 좋으셨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 건설 기계 쪽 살펴봤어요. 재건 이슈가 사실 무근이 아니라면 건설 기계 이쪽 힘을 모았던 만큼 좀 더 탄력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 주셨고, 건설은 나 지금 제일 안 예쁘게 보는 섹터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좀 보수적으로 답변 주셨네요. 다음 가보겠습니다. 리오프닝 얘기요. 저희 뭐 리오프닝이야 계속했던 거고요. 다만 그게 막 순환이 되고 순서가 바뀌고 이러고 있어서 또 체크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이제 야외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이 되고 있어요. 어제 뭐 화장품부터 볼까요? 그렇게 강했던 타당한 근거 뭐 이걸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이거 아니면은 이제 너무 오래 했죠. 저희 지금 1년째 넘게 지금 리오프닝 네. 관련돼서 화장품 엔터 다 다루고 있었었는데, 일단은
저희 되게 좋은데요. 마스크 해방일지 되게 사심이 들어간 것 같긴 하지만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라. 네, 그래서 마스크 해방일지를 보시면 일단은 야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가 오늘 발표가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뭐 미용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을 것 같다는 기대가 지금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에는 피로감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로 소멸의 관점으로 저는 굉장히 보고 있고요. 발표와 동시에 팍 올랐다가 확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즉 그런 발표에 너무 기대를 하시지 마시고 그런 발표가 나면은 만약에 급등했을 경우에는 매도 시점으로 보시면 좋을 거고, 이제는 정말 화장품주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정말 기대감이 아니라 뭘로 보여줘야 됩니다.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아모레 퍼시픽도 어제 오르긴 했지만 실제로 어닝 쇼크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화장품이 정말 날개 돋친 듯이 팔려서 혹은 면세 쪽에서 드라마틱한 성장세를 다시 보여줌으로써 이전의 밸류를 회복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 재평가에도 늦지 않고, 현재는 순수하게 기대감으로 오른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오늘 상승세에 대부분의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은 매도 의견을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엔터 쪽도 말씀을 드리면, 엔터는 실제로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매출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 부분이 아직 오프라인 공연이 재개가 안 됨으로써 조금 많이 밀렸는데요. 저는 오히려 엔터 쪽은 밸류만 다시 잡게 된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오프라인 콘서트들이 개최되면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밸류들이 다시 재확보되는 시점, 어느 정도 주가도 너무 밀리지 말고 바닥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엔터 쪽은 다시 지켜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화장품이나 엔터나 지금은 일단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엔터는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 아니 이게 진짜 주식이 너무 어려운 게요. 아니 매출이 안 나면 안 나서 문제고, 나면은 피크아웃이래고 선반영이래고 뭐 어쩌라는 건지. 진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 혼란스러운데, 그럼 리오프닝 내에서 그런 거 저런 거 뭐 차뜨고 포뜨고 해서 제일 그래도 괜찮은 거 뭐 없어요? 리오프닝 내에서는? 그래서 준비는 해왔습니다. 일단은 아까 이제 띄워주신 것처럼 이제 이치한불과 본느라는 이제 화장품 종목이 화장품이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아직 오늘의 기대감 정도는 보유할 수 있는 이제 주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확 올랐다가 장 종료 이제 6시간에 가니까 종료되는 시점에서 조금 밀릴 수도 있어서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시초가에 약간 밀리게 돼서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오늘 한 번 정도의 시세 분출은 가능하니까 두 종목 정도는 오늘 단기 트레이딩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라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치고 빠지는 일명 잽잽이 전략인 거죠. 잽잽이 좋네요. 이걸 뭐 사서 여러분 뭐 길게 가져가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꼭 이렇게 방송 틀어놓으시고 하단만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한번 이런 전략을 더 내용도 들어보시고 같이 정비하시길 바랄게요. 짧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으로 두 종목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진만스픽 어떤 거 골라주셨을까? 실적 발표 이후 다시 줍줍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게 듣고 있으면 마음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막 데일리 시세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그죠. 일단은 실적이 발표됐고 실적 발표돼서 뭐 차익 실현 매물도 당연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리포트들이 다시 나오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제는 밸류를 재산정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찬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중형에서 대형주 가는 종목들은 주가가 하단이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뭐 부담 없이 잡아볼 종목도 굉장히 많고, 실적 발표가 악재 소멸로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죠. 예를 들어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도 제시되는 기업들 많은데 세 종목 나왔죠. SK 아이테크놀로지, 삼성 SDS입니다. SDI 아닙니다. 네, LX 세미콘 세 종목 가져와 봤는데, 아이테크놀로지 작년부터 워낙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직은 실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리막 사업이 뭐 당연히 이제 2차 전지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실제 둔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실적 쇼크가 나면서 적자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2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흑자의 추가적인 밸류 확보도 가능한 상황이니까 아이테크놀로지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상황. 그래서 단기 목표가로는
16만 원을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삼성 SDS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어제 장 좋았습니다. 사실 좀 더 빨리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일단은 현재 주제에서는 SDS 같은 경우에 단기 노이즈가 마무리됐죠. 이제 최대 주주의 일부 지분 매도라는 이슈가 좀 있어서 빠졌다가 생각보다 영업이익률도 개선이 많이 되고 있고, 삼성 쪽도 이제 클라우드 관련돼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사를 내면서 SDS가 갖고 있는 매력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 그래서 단기 노이즈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목표가는 16만 원 정도 같이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X 세미콘인데 이제 국내에서 가장 좋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와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실적 너무 잘 나왔고요. 기대보다 훨씬 더 높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황인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살짝 밀렸을 때는 정말 줍줍해라는 단어를 잘 어울리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미국 매그나칩도 인수를 할 계획을 보여주면서 현재와 그다음에 중간과 미래까지 잘 설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돈을 잘 벌고요. 실제로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PER이나 여러 가지 지표도 아직 부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서 매수가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매수가 밴드는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밴드를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모아가시라는 말씀과 함께 2분기 때 다시 한번 2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고, 목표가로는 16만 원을 제시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게 LX 세미콘, 제가 어제 JP모건 이야기 들었는데 JP모건이 LX 세미콘 호실적에도 못 가는 건 뭐 2분기 실적 둔화될 거다 하면 11만 원 중반대 목표가를 냈더라고요. 네. 11만 원 중반 가면 어떡해요? 떨어지잖아요. 더 사야죠. 네, JP모건이 잘 맞는 거는 아닙니다. 그 친구들은 항상 한국 시장에 대해서 뭐 긍정 의견도 제시를 하지만 특히 이제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리포트들과 함께 오히려 공매도 혹은 이제 그 증권사에서 이제 매수하는 경향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발표되는, 너무 증권사 리포트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증권사 리포트는 참고 자료일 뿐이고 최근에 미스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LX세미콘은 담아두셔도 좋습니다. JP모건보단 진만쌤이다. 그죠? 약간 뭐 이런 느낌. 네. 네. 말씀 주신 종목들 저희 잘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볼게요. 시간 관계상 오늘 가나를 못할 것 같아서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항상 진만쌤은 좋게 수익이 나도 뭐 이렇게 뒷걸음치다가 뭐 하나 얻어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이제 좀 주말엔 쉬실 거예요? 아니면 또 일하세요? 네, 내일 이제 12시에 방송이 있고요. 이어서 무료 방송과 공개 방송까지 이제 잡혀 있으니까 내일은 어떤 주제는 할지는 정해지지 않고 있지만 이제 카톡방에서 제가 한번 물어볼 걸 계획입니다. 이제 그래서 카톡방 오셔서 내일 이 사람한테 뭘 물어보면 좋을까? 이제 한 번 정도 제가 오늘 저녁에 물어볼 예정이니까 한 번 정도 오셔서 이제 많은 의견을 나누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불철주야 움직임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길 저희도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진만쌤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